자, 세 번째 설 한번 가볼게요. 이번엔 재테크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재테크. 제가 재테크 책을 좀 여러 권 읽어봤는데, 그 여러 권 읽으면서,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가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이번 주제는 우리가 돈을 못 모으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거 돈 못 모으는 이유는 예전에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돈 잘 모으고 있습니까? 돈 많이 모았어요? 돈 많이 모았습니까? 돈 많이 모았어요? 여러분들 돈 많이 모았습니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 돈 많이 모으셨어요? 아, 작년에.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그 뭐 적금이나 그 목표치 달성했습니까? 원래 모으기란 돈을 모았어요? 근데 내가 항상 이렇게 저번에 다 물어봤는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안 들리지 않을 텐데 대답은 선뜻 못 하시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그거예요. 많이 못 모았다는 거겠죠. 제가 저번에 다 물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대다수가 대답이 없어요. 내 말을 안 들은 게 아닌데, 내 말이 안 들리는 게 아닌데, 정확하게 들었는데, 근데 막상 대답이 없어요. 이유는 많이 못 모았기 때문이죠. 못 모았고, 목표치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뭐, 취업을 못하고 지금 경제활동 못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얘기 들으시면 좀 찔릴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그분들은 상관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자,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박봉호니까 다 쓴다. 자, 박봉호니까 다 쓴다. 여기 이유가 나왔네요. 왜 돈을 못 모았을까? 저는 얘기 많이 합니다. 저 월급 작아가지고 돈 얼마 안 돼요. 이것저것 다 쓰면 돈 얼마 안 됩니다. 저런 얘기 많이 합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박봉이라는 핑계로 돈을 더 쓰기 때문에 돈을 진짜 못 모으는 거예요. 이건 팩트 폭력으로 가겠습니다. 자, 박봉이라도 돈 먹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60%는 박봉입니다. 대한민국 60%는 박봉이에요.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 60%는 20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습니다. 60%는 박봉이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박봉이 월급 받는 사람들 중에 돈을 모으는 사람도 모으고 모으지 못하는 사람 못 모으고 마이너스인 사람도 마이너스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근데 보면 확실하게 뭐 박봉이라고 하면 200만 원 이하? 200만 원 이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세전 200. 그럼 세우면 한 180, 170, 한 7, 8 되겠죠? 그 박봉인 분들이 확실하게 돈을 못 모으는 건 맞아요. 아니면 아무래도 수익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못 모으는 게 맞는데, 근데 박봉인 분들이 돈을 안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겪어보니까. 제가 박봉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건 얘기할 수 있어요. 박봉 일을 했으니까. 박봉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일했던 업무 중에 보안 일이 있습니다. 보안. 보안 쪽이 박봉이에요. 여기서 보안 근무 일해 보신 분들이 계시죠? 계십니다. 근데 보안 일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인식이 박봉이에요. 박봉. Q&A는 박봉이 아니라 월급이 작은 박봉이에요. 박봉. 월급이 최저시급입니다. 최저시급이고
일반적인 노동법처럼 뭐 잔업수당 이런 게 없어요. 잔업수당, 뭐 명제수당, 특근수당이 없습니다. 그냥 최저시급이에요. 그래서 보통 뭐 주예주 야야 비비로 이렇게 하면 한 200원짜리 됩니다. 방골 딱 세고 이래도. 그래서 보안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일 중에 박봉 일을 하나 쫙 꼽자면 보안 업무 이랬는데, 보안하시는 분들이 돈을 못 모는 분들이 많아요. 대학 보안 말고 뭐 건물 지키는 거 있죠. 뭐 경비랑 똑같은 거죠. 뭐 공장, 아파트, 병원, 뭐 이런 빌딩 같은데, 아니 위험시설 같은데, 그런 분들이 왜 돈을 못 모으는지 봤어요. 왜 돈을 못 모으는지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 폰이 좋아요. 돈 없다는 사람이 폰은 제일 좋은 거 써요. 폰은 제일 좋은 거 써요. 폰은 진짜 빨리 바꿔요. 차도 있어요. 일단 폰 최신형에다가 차도 있다는 얘기는 돈 나갈 돈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거기다 밥도 사 먹어요. 밥도 맨날 시켜 먹어요. 그러면 이렇게 돈을 써도 되냐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나오는 대답이 뭐냐면, 어차피 이거 월급 푼돈인데 이거 모아봐야 얼마나 되겠냐. 차라리 로또 한번 당첨돼가지고 그 돈 받는 게 훨씬 낫지 하면서. 월세도 있고요. 그래서 저런 분들이 자취까지 해요. 정원진이. 저런 분들이 자취까지 한다니까요. 자취, 자차, 그리고 배달 음식, 거기다가 휴대폰 최신형. 돈이 모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돈을 오히려 있잖아요. 박봉희 신분이 더 많이 써요. 이거 여러분도 아셔야 돼. 박봉희 신분들이 오히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써요. 술, 담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박봉희 사람들도 돈 모은 사람 모읍니다. 잘 모은 사람 잘 모아요. 오히려 박봉희 사람들이 술, 담배 더 많이 합니다. 술, 담배 더 많이 해요. 이거 통계로도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두 번째는, 보자. 두 번째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싸다는 핑계로 이것저것 다 삽니다. 네, 다 사요. 특히 돈 많이 못 모으신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다이소, 네, 죽은소, 천원샵 굉장히 좋아합니다. 베트남 아가씨님 어서세요.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통 보면 돈을 못 모으신 분들이 싼 거는 돈 안 아깝다 그래요. 근데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재테크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안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 이 명제를 모른다는 거예요. 싼 것도 소비야, 여러분. 싼 것 중에 안 쓰는 것도 진짜 많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싸면 사요. 싼 게 이득이라 생각을 해, 기본적으로. 안 사는 게 이득이에요. 싼 건 이득이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어요. 재테크에서 강조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못되는 그 재테크 마인드가 뭐냐면, 싼 게 이득이라 생각을 해요. 싸게 사면 이득. 근데 그게 쓸지 안 쓸지도 모르면서 안 쓰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그래서 한국인들 마케팅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뭐 5만 원 이상 구매하면 뭐 사은품 준다거나 그런 거 많잖아요. 사은품 같은 거 한국에서 잘 통하잖아요. 안 사는 게 최고입니다. 안 사는 게. 안 사야 돼요. 재테크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정답은요,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솔직히 이거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왜 미니멀 라이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원래 미니멀 라이프의 원조가 일본이에요. 일본이야. 우리나라 하면서 또 변질됐어요. 미니멀 라이프가. 이거 하나 좀 재밌는 거 얘기하고 싶어요. 그 일본의 미니멀 라이프가 한국에 와가지고 굉장히 변질됐어요. 이것도 좀 팩폭하고 싶은데, 이건 내가 미니멀 라이프를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면서 느낀 건데,
제가 일본의 미니멀 라이프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사지 않는 습관이라고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유명한 책입니다. 사지 않는 습관. 일본에 이제 미니멀 라이프 하시는 분, 주부님 쓰신 건데 정말 유명합니다. 이 책이. 거의 미니멀 라이프계의 바이블이에요. 보통 미니멀 라이프라 써져 있는 책들 다 일본에서 온 책들이 많아요. 근데 한국의 미니멀 라이프하고 내가 사진을 봤어요. 유튜브 영상 한국의 어떤 미니멀 라이프하고 일본의 미니멀 라이프하고 미니멀 라이프는 똑같은데 뭔가 상당히 다른 거예요. 뭐냐 하면 일본은요 좀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면 좀 심하다 싶은 게 뭐냐 하면 정말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 있는 거예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 있고 최소한의 물건만 있어. 만약에 뭐 밥그릇이라면 1인당 한 개씩만 있고 냄비도 딱 한 개예요. 국자도 딱 한 개. 젓가락 숟가락 한 개. 혼자 사니까 한 개. 여분이 없어요. 여분이 하나도 없어요. 옷 칫솔도 한 개. 옷도 딱 자기가 자주 입을 거 네다섯 번 놔두고 나머지 싹 다 없어요. 외투도 한 두세 벌 전부 끝이에요. 이게 일본에서 얘기하는 미니멀 라이프예요. 그리고 일본에서 미니멀 라이프는요, 뭐 도배 이런 거 안 해요. 뭐 도배, 리모델링 이런 거 안 합니다. 가구 안 사요. 고쳐 씁니다. 기존에 있는 거 고쳐 쓴다거나 최소한의 딱 생존하기 위한 필요한 것만 사요. 딱 그게 미니멀 라이프 일본의 시계. 근데 우리나라는 미니멀 라이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뭔가 인테리어야. 겉으로 이뻐 보여야 돼. 약간 그런 느낌. 일본 라이프긴 한데 뭔가 가구가 많아요. 일본하고 차이 나는 그거예요. 가구 수가 너무 월등하게 차이가 나. 우리나라는 미니멀 라이프라 하면서 이것저것 산 게 진짜 많아요. 이것저것 산 게 진짜 많아. 어? 뭐 그게 겉으로는 깔끔해 보이는데 보니까 돈을 많이 썼어요. 미니멀 라이프에 가장 중요한 게 돈을 쓰면 안 돼요. 돈이 나가면 안 돼. 돈이 엄청 많이 나간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봐도 뭐 도배 장판 깔끔하게 보이게 하려고 돈 엄청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깔끔하게 보니까 어떤 이제 빈 공간 있죠. 그걸 뭔가 가구로 채워서 깔끔하게 보이려고 막 이것저것 많이 샀어요. 뭐 스탠드나 뭐 소파나. 그냥 우리나라는 그냥 있잖아요. 인테리어상이 멋져 보이는 게 미니멀 라이프. 그거는 인테리어적인 거지 미니멀 라이프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미니멀 라이프가 아니야. 잘못 알고 있어요. 그거는 미니멀 라이프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인테리어 깔끔하게 그냥 깔끔한 인테리어예요. 깔끔한 인테리어하고 미니멀 라이프는 다른 거죠. 일본은 그러면 왜 미니멀 라이프가 생겼는지 알아야 돼. 이것도 왜 생겼는지 알아야 됩니다. 왜 생겼냐 하면 일본이 버블 경제를 겪으면서 장기 부당에 시달리면서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직면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지갑을 돈이 안 열려요. 돈 안 연다니까요. 여러분. 일본 가면 슈퍼 가면요 사람들이 그냥 아이 쇼핑만 하고 그냥 집에 가요. 집에 간다니까요. 그래서 세일할 때 엄청 세일할 때 그때 와가 줄 서가 사요. 고기 같은 것도. 그 누가 유튜버 중에 박간의 오상님이 유튜브 채널 있죠. 그분 현지 사시잖아요. 그분들도 그런 얘기예요. 2시간 또 아이 쇼핑 하다가 이제 마감하기 직전에 할인 막 70% 80% 때렸을 때 그때 산단 말이에요. 그것도 많이 사지 않아요. 한두 개.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지금 극심한 경제 불황에다가 임금도 굉장히 내려갔어요. 올라간 게 아니라 내려갔어. 일본은 오히려 10년 동안 임금이 훨씬 더 내려갔어요. 내려가다 보니까 남들 쓰는 거 다 쓰고 하겠다는 살 수가 없는 거야, 일본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에 살려면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살려고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본 가정집은요 20평 이상이 없어요. 일본 가정집은요 20평 이상 가면 대형이에요. 우리나라는 20평 정도면 소형이잖아. 굉장히 작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작게 나와 있어도 가족들이 사요. 산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딱 필요한 만큼만 두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거예요. 겉으로만 깔끔하게 보이고 이뻐 보이면 그게 미니멀 라이프야. 그러면서 돈이란 돈은 다 쓰고 도배란 다 하고 인테리어는 싹 다 바꾸고 서랍장에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다 꼬깃꼬깃 지어놔가지고 안 보이면 그만.
그게 미니멀 라이프예요, 우리나라에. 너무나 다르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 생각해봐요. 미니멀 라이프의 기본이 역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다 쓰고 살겠다고 우리가 지금 가게 빚을 정리할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딱 필요한 것만 놔두고 살자. 그렇게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다. 라고 이제 일본에서 시작한 게 미니멀 라이프예요. 도배나 이런 거 안 바꿔요. 그냥 기존에 있던 것들 쓴단 말이야. 쓰다 보니까 그냥 최소한의 물건만 있다 보니 깔끔해 보이고 뭔가 좀 위쪽으로 괜찮아 보이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막 싹 다 바꾸고 막 가구 새로 사고 막 이게 아니에요. 절대 깔맞춤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 와가지고 이상하게 좀 바뀌었다는 거죠. 어?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미니멀 라이프 한다고 하면 돈은 돈대로 써요. 돈은 돈대로 쓴다니까.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니까요. 돈을 안 써야 미니멀 라이프인데 돈을 쓴다니까요. 새로운 거 바꾸면서. 그러면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면 안 되지. 그냥 인테리어라고 해야지.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내가 책에서 본 미니멀 라이프랑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다가 좀 딴 데 빠졌는데 뭐냐 하면 싸다는 핑계로 이것저것 다 삽니다. 뭐 1,000원짜리 국자, 1,000원짜리 뭐 받침대 다 삽니다. 근데 막상 여러분 쓰는 게 몇 개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게 엄연히 따지면 싼 것도 아니에요. 싼 것도 아니야. 굳이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모으려면 싼 것도 사면 안 돼요. 싼 것도 사면 안 돼. 딱 필요한 것만 사야 돼요. 정말 필요한 것만 사야 돼. 근데 사람들이 싸다는 핑계로 이것저것 다 사고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이소 가가지고 싸다고 생각하면 나머지 한 봉지 가득 이렇게 막 쇼핑하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차피 뭐 돈 얼마 안 되니까 상관없어 하는데 그게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 번 반복된다고 하면 그것도 큰 거예요. 큰 거라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크죠. 남들 하고 싶은 거, 어? 돈 없다면서 남들 하고 싶어 하는 거 다 한다는 거예요. 아니 돈 없다면서 돈 없으면 없는 데서 살지.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돈 없으면 없는 데서 살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웃긴 게 돈 없으면서 없는 데서 살기 싫어요. 없는 데서 살기 싫어. 좀 웃기지 않습니까? 돈 없다 하면서 폰은 좋은 거 달고 댕겨. 아니 웃긴 게 청년 17합 때문에 힘들다면서 폰은 아이폰 11에다가 맥북이에요. 맥북 최소 기본 가격이 200만 원입니다. 맥북 가격 너무 심하잖아, 솔직하게. 좋은 거 많잖아요. 맥북 아니야 하더라도 좋은 거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에이수스나 뭐 레노버 같은 거 뭐 하면 훨씬 더 싸고 좋은 거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폰이 왜 필요해? 어? 그냥 알트포 쓰면 되잖아. 알트포 쓴다고 해서 내가 취업을 못 하는 것도 아니잖아. 나중에 여유가 되고 돈을 벌면 그때 가서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거 포기는 못 해. 아니 돈 없다면서 스타벅스 매일 간단 말이야. 스타벅스 커피는 안 아까운가 봐요. 한 잔에 5천 원 하는 거. 난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어이가 없었던 게 뭐냐면 그렇게 돈이 없고 힘들다 하면서 스타벅스 그 왜 50주년 행사한다고 왜 그 기념품 만든다고 줄 서 있는 거 보고 자 정말 그러니까 돈을 못 모으는 거라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돈을 모으려면 행동 자체나 마인드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뭔가 남들과 똑같은 걸 하겠다고 돈 모으겠다 하면 그만큼 이기적인 게 없어요. 이기적인 게 없어. 남들이 하는 거 철저하게 포기하셔야 돼요. 포기한다기보다 안 하셔야 돼. 안 하고 사셔야 돼요. 안 하고. 마케팅, 행사, 사은품 이런 것 관심 받게 두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돈을 모을 수 있고 어떻게든 플러스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살면 좀 없이 살아야 되고 좀 힘들게 살아야 돼요. 힘들게. 근데 힘들게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뭐 돈 모으는 게 쉽습니까? 뭐 돈 모으는 게 쉬워요?
돈 모으는 거 어려워요. 부자들도 어렵고 나도 어려워요. 어려워도 해야 돼. 돈 모으는 게 뭐 쉬울 것 같으면 누가 힘들어요, 그거를. 돈을 모으려면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돼, 파악을. 꼼꼼하게. 많이 어려워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뭐, 필요한 돈이나 어떤 공과금 같은 것도 알아야 되고, 꼼꼼해야 돼요. 꼼꼼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심리가 그런 거예요. 돈 없다면서 내가 해야 되는 거 다 해야 직성이 풀리고, 남들이 하는 거 무조건 해야 뭔가 사는 거고 한단 말이야. 근데 난 거기서부터 이제 불행 시작이에요. 불행이 시작이야. 정말로. 남들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남들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을 봐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예산이나 돈 쓴수미를 꾸려 나가야 되잖아요. 남들 차 샀다고 나도 차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 사람 차지 내 차는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플러스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그냥 내가 정말 필요해서 산 건지 아니면 남들이 있길래 산 건지 그냥 내가 홧김에 산 건지 한번 잘 분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싸다고 그냥 다이소 가가지고 막 집은 게 아닌 것인지도 분석을 해야 돼. 분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계부를 써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 뭐 가계부도 안 쓰고 머릿속으로 생각한다고? 절대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똑똑하지 않잖아요. 기억력이 월등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금세 까먹어요. 그러면 금세 까먹고 원래 자기가 했던 그 과정을 또 계속 답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돈을 못 모으는 거죠. 그럼 다람쥐 쳇바퀴만 계속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못 모으는 진짜 이유인 겁니다. 제가 너무 뭐 거창한 이유를 드러냈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모으려면 어쩔 수 없어요. 돈 모으는 거 힘들고 고통이에요. 고통이라도 받아들여야 돼요. 습관화 시켜야 돼요. 습관화. 음. 책에서 얘기합니다. 재테크책에서 얘기하는 게 돈 모으는 거 원래 힘들다. 힘들고 재미없고 따분하다. 따분해도 해야 됩니다. 내 현실적으로 뭔가 돈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해야 돼. 여러분 솔직히 직장 다니면서 돈 나오는 거 말고 뭐 나올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지 않습니까? 월급쟁이가 월급 말고 돈 나올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내 돈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말고 돈 나올 데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 많은 우리 사회초년생 분들이나 직장인들이 이 얘기 듣고 좀 이제 좀 다시 한번 좀 자극을 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뭔가 여러분들을 뭔가 혼내려거나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냥 돈을 모으려면 이런 마음부터 바꿔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책에서 읽은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좀 이 얘기 듣고 좀 도움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